이 80년대에 이제 이 비디오, VTR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VTR 확산의 가장 1등 공신은 포르노 비디오였고, 그 포르노 비디오들은 당연히 불법 복제물 지었고, 그 불법, 동네마다 비디오 가게 생기면서 불법 복제 포르노 비디오들을 이제 겉에는 없지만 뒤에 이렇게 그 카트를 싹 열고 들어가는 거기 쫙 있는 거죠. 그걸 주로 빌려줌으로써 영업을 해서 돈 먹고 살았어요. 당시엔 거의 뭐 가끔 한 번씩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있었지만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속하면 비디오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이런 그 유흥가의 이런 나이트클럽 이런 게 그때 번창했고요. 그 당시 신문 일간 스포츠 같은 신문에 노골적으로 이런 그 룸살롱 광고나 나이트클럽의 광고가 실렸어요. 이를테면 뭐 촛불쇼, 분수쇼 이런 광고 문구가 들어간 광고들이 버젓이 실렸어요. 촛불쇼, 분수쇼는 뭔지 알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스트립쇼. 스트립쇼인데 그냥 스트립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분수 이렇게 속에 물을 막 이렇게 이제 쏟아붓는다거나 촛농을 떨려뜨리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비명도 이렇게 지르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종류의 쇼들이 성행했고, 그것이 광고에 실렸습니다. 이런 롬살롱이 이제 광란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유흥가 둘러싼 폭력 조직들 간의 힘싸움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86년에 있었던 서진 룸살롱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룸살롱에서 조폭들 간에 시비가 붙어서 소위 사시미칼이라는 무기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인가 죽죠? 그 시체를 병원 앞에 떨어놓고 도망가요. 그럼 다 잡혔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사형당했고, 근데 이 조폭 조직, 패싸거리 조폭들 상당수가 당시 한국 유도대학 학생들이거나 졸업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도대학이 이름을 바꿉니다. 용인대학. 지금 용인대학교가 유도대학이죠, 원래. 이 80년대의 이 경제 성장 속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중요한 문화 시장으로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70년대에는 20대 대학생들이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청년 문화가 등장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80년대가 되면 10대가 새롭게 10대가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음반도 사고 가수들 콘서트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고 나이키 신발 사 신고 이런 소비 시장이 형성되니까 거기에 맞는 문화 콘텐츠들이 대량으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대중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새로운 장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 10대 취향의 가수들, 김한선, 박남정, 김승진, 박혜성 이런 이름도 기억나요? 김승진이하고 박혜성이가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둘이 쌍벽을 이루죠. 그러면서 엄청난 오빠 부대들 간의 경쟁과 이런 게 이 시기부터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빠 부대라는 말도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 10대 취향의 댄스 음악들이 대부분 다 10대 취향의 음악들이 다 댄스 음악이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 네, 3번입니다. 네, 참가번호 3번 김웬돈 씨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웬돈 씨, 참가번호는 홀로 등 앞에 서서 앞으로 등 앞에 서서 축하하세요.
처음에 김한선이 이렇게 나온 거 보고 얘가 17살인가 뭐 18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처음 나왔을 때. 이상하게 눈이 막 이렇게 휘거든 그런 애가 저렇게 춤을 추는데 나라가 많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댄스 가수, 이 댄스라는 하나의 음악적 보통 댄스 음악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수가 춤을 추는 걸 댄스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게 이때부터 등장했고, 이게 이제 김한선, 얘가 박남정이죠. 얘가 박혜성. 이렇게 생긴 애 있었어요. 잠 반짝하다 하나씩 김승진. 무슨 품행제로라고 영화 있습니다. 유승범이 나오는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요 무렵의 10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80년대 와서 10대 청소년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크게 이제 대중음악 시장이 3분할되는 거죠. 성인 취향, 그 다음에 10대 취향, 그리고 중간에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리는 그런 시장이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죠. 80년대 중반에 들국화 같은 팀들이 나오면서 언더그라운드라고 불리는, 주로 이 다운타운의 콘서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시기에는 오늘 경제가 성장하기도 했고 아직 디지털 복제 이런 게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음반을 많이 삽니다. 음반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던 시기, 웬만하면 뭐 몇만 장, 10만 장 보통으로 팔리던 시기고, 텔레비 안 나와도 들국화 같은 팀은 몇십만 장씩 팔리던 시기.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형성이 가능했고 그랬던 거죠. 조용필은 뭐 원래 70년대 중반에 데뷔한 사람이지만, 조용필도 대마초에 걸리다 그래가지고 활동을 못하다가 박정희가 죽고 나서 혜성같이 다시 창밖의 여자로 재등장하면서 80년대를 완벽하게 장악하죠. 주현미는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에 제 뽕짝 음악을 메들리로 부르는 뽕짝 메들리 싹싹 파티 하는 카세트 테이프로 엄청나게 몇만 장이, 몇백만 장이 아마 몇백만 개겠죠. 그러니까 팔리는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스타가 됩니다. 음반을 이 당시에 80년대에는 또 이 소위 길보드 차트라고 부르는 유약가 장사들이 굉장히 전성기를 이루던 시기예요. 불법 복제 테이프를 유약가로 돌아가서 팔던 이 길보드 차트에 거의 모든 조용필도 다 그걸로,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음반 제작사들이 항상 이 리약가 장사들 때문에 자기네가 엄청난 최소 30% 이상의 매출에 손해를 본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규모가 그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이 길보드 차트의 이 불법 복제 비디오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복제하지 못하는. 그게 뭐냐면 쌍쌍 파티 같은 이 메들리, 요즘도 고속도로에서 팔죠. 이 시장은 불법 복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워낙 이건 싸게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엄청나게 싸요. 그러니까 굳이 복제 테이프를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원래 이 음반 녹음을 하게 되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물론 이제 개별 다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녹음실 사용입니다. 녹음실을 이제 여러 번 쓰게 되니까. 근데 이 메들리 음반들은 예컨대 한 30곡 정도를 미리 다 녹음을 해요. 보통 전자원리 하나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걸 딱 걸어놓고 가수가 한 자리에서 30곡을 그냥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뽕짝 메들리 가수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녹음실 사용가 거의 안
안 되는 거죠. 그 제작비도 엄청 다운되니까. 그러니까 싼 값에 내놓는 것이고, 이건 불법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르적으로도 주현미식의 트로트, 그리고 발라드, 이문세, 변진섭, 신승훈 이렇게 넘어가는 발라드, 그 다음에 댄스, 이렇게 이제 크게 3분할되는 게 이 시점입니다. 80년대 중반. 그리고 80년대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소비 산업을 먹여 살리는 대단히 중요한 고객이 되는 거죠. 80년대 초중반에 거의 모든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들고 뒤에 꽂고 다니면서 어떤 워크맨, 세계적인 현상이었어요. 저도 이거를 84년인가에 하나를 사가지고 갔다가 군대에서 샀다가 제대할 때 나올 때 깜빡 잊어먹고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이키 신발 이런 게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했고, 이것이 이렇게 청소년들 사이 중에 계층적 어떤 이런 반절감, 위화감 같은 걸 느끼게 하는 중요한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 시대에는 사실 그런 거 별로 모르고 살았고, 70년대까지도 80년대에 한때 교복 자유화 하면서 그런 문제가 사회가 문제가 됐었죠. 법적으로 문제는 이런 소비품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온갖 짝퉁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뭐 이런 거, 론돈 포그 뭐 이런 거. 저는 뭐 이때 그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그 악어가 이렇게 있는 거 그게 뭐죠? 라코스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가 산 거에 악어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당시에 텔레비전도 당연히 10대 시장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대 취향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늘어난다. 뭐 영스타니, 영스타 쇼니 뭐 이런 거. 이제 80년대 문화적인 풍경입니다. 유머 1번지 기억나시죠? 회장님, 우리 회장님, 아직 김영곤이 시사풍자적인 코미디들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맥가이버 같은 외화가 유행했고,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세요? 미니 시리즈 V라고 하는, 얼마 전에 리메이크작이 방송되기도 했었는데 미드고, 그리고 이거는 그 80년대 80년 7년 무렵에 방송됐던 사랑과 야망이라는 김수현의 드라마입니다.